다음 5궁금으로 저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궁금은요. 먼저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피스텔 복도에선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 타더니 거울을 보고 옷매무시를 가다듬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고 나옵니다. 알고 보니 여장한 남성이었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변장을 하고 다니다 끝내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남성에게 마약을 판 조폭 부두목도 몇 달 뒤 붙잡혔습니다. 저희 어제 MBN 뉴스 7에 나왔던 기사인데 리포트를 보셨는데요. 일단 요즘 사회 연예면 보면요 매일같이 등장하는 게 마약입니다. 마약 단속 피하려고 여장까지 할 정도로 그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는데요. 장가 기자, 최근 부산 경남 지역에서 마약 사범 27명이 검거가 됐는데 방금 본 여장한 사람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습니다. 단발머리를 하고 치마를 입고 이 하이힐을 신고 다녔던 저 남성이요. 필로폰을 투약하니까 이거 경찰 추적 따돌리려고 여장을 한 거였습니다. 이 여장 남성뿐만 아니라 총 27명의 마약 사범이 검거가 됐고요. 이 중 14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 중에 21명은 문어를 낚으려던 낚시꾼 덕분에 검거가 됐다고 하는데 박준 변호사님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자, 마약 사범을 검거하는 방법은 사실 가장 많은 게 사실 투약한 사람을 잡아서 진술을 받아서 그 사람이 같이 했던 사람 얘기하고 이렇게 검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함정 수사를 하죠. 내가 마약 사겠다. 경찰이 얘기를 해가지고 누가 판다 그러면 이제 검거를 하는 방식인데 독특한 방식으로 지금 검거를 했는데 낚시꾼이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낚시꾼? 예, 2021년 11월인데요. 부산에 있는 부둣가에서 문어 낚시를 하던 낚시꾼이 문어인 줄 알고 잡아 올렸는데 그 봉지 안에는 마약 주사기가 다량으로 있었고요. 낚시꾼 입장에서 문제가 되겠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마약 주사기 안에는 혈흔 같은 게 있어요. DNA 감정을 해보니까 혈흔으로 마약 투약자라든지 조폭을 특정을 할 수 있었고요. 이 2명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 명을 마약 이 사람들이 제공한 마약을 했던 사람들, 같이 투약했던 사람들. 그래서 찾아낸 게 21명이고 그래서 문어 때문에 잡힌 마약 사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웃기는 얘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인재 팀장님, 이 마약 사범들이 범행을 숨기려고 바다에 버렸는데 이게 잡혔다는 거 아닙니까?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 아까 박 변호사님이 얘기한 중에 추가로 말할 게 뭐냐면 사실은 마약수 하기 위해서는 첩보를 입수하거나 아까 투약자들 같은 경우를 검거해가지고 상선탁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변호사님이 함정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약수사는 함정수사는 용인이 되지만 다른 사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정수사라고 안 부르고 유인수사라고 불러요. 유인수사. 유인수사. 예. 함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유인수사라고 부르는데 막 그런 방법을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우연의 일치예요. 2021년 11월 낚시꾼들이 그 테트라포트 아시죠? 부둣가 보면 테트라포트 몰라요?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삼각기로 돼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거 있잖아요. 시멘트. 맞습니다. 거기에서 낚시를 많이 하거든요. 낚시를 하는데 쭈꾸미인지 문인지 모르지만 해봤더니 검은 봉지가 들려왔어요. 뭔가 열어봤더니 그 안에 주사기가 60개 그리고 돈을 들었어요. 돈을 왜 넣냐면은 아마 주사기를 물에 빠뜨리려고 돈을 넣겠죠. 요게 발견이 되는 바람에 실제로 첩보를 얻은 것도 아니고 누가 제보한 것도 아니고 우연의 일치로 이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우연의 일치로. 어떤 유인 수사는 마약 범죄뿐만 가능하다. 이런 정보도 하나 얻어갑니다. 그렇죠. 일반 사건은 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번에 검거된 투약자들 직업군 보면요, 대학생, 택시기사, 심지어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있는데.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번에 그 직군이 다양한데 사실 옛날에 보게 되면은 보통 조직폭력배라든지 주로 유흥업소 종업원 아니면은 최근에 발생이 난 연예계통에서 많은 분들이 했는데 최근에 그 잡힌 사람들을 확인해 봤더니 20대 대학생도 있고요. 토목건설회사 직원도 있고 또 부동산 중개업자, 통신사 상담원, 건설 노동자, 병원 상담원 여러 사람이 많이 있는데 또 택시 기사하고 그다음에 또 대리기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거는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약 투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가지고 마약을 구매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가요? 예. 이런 경우는 사실은 드물었거든요. 최근에 이런 마약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 그 사회 전반에 깊숙이 침투했기 때문에 단속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많이 퍼져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마약 환각 파티를 벌인 수십 명의 베트남인이 검거가 됐습니다. 김 팀장님.
아, 그래요? 예. 이 마약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부산청입니다. 부산청에서 외국인들을 검거를 했는데 네. 당시에 마약 투약 혐의로 판매책 28명 네. 그리고 투약자 9명, 베트남 42명을 검거를 했습니다. 42명 중에 30명은 구속을 했어요. 근데 경찰은 9월 부산 경남 출입국에 보면 외국인청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하고 합동 우리가 단속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두 차례 합동 단속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보가 들어와서 검거를 했는데 판매책들은 어떻게 판매를 했냐면은 베트남에는 현지 공급책이 있어요. 이 사람들 해가지고 특송 아시죠? 네. 특별 배송으로 받은 거예요. 그걸 특송? 특송이라고 그럽니다. 네. 특별 배송인데 이걸 가지고 SNS에 올려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그 중에는 불법 체류자도 있었다. 이 불법 오버스테이라고 부르는데 이 네. 불법 체류자가 왜 하냐면 불법 체류자는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죠. 음.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범죄를 많이 하는데 주로 이런 외국에서 들어온 마약 같은 거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거가 된 건데 불법체를 검거하게 되면 저희가 출입국 관리소에 넘기게 되면 출입국 관리소에서 강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군요. 우리 경찰이요, 이 현장을 급습하자 이들은 좀 급하게 막 화장실, 보일러실 이런 데를 막 숨기도 했는데 당시 현장 모습 저희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경찰이 들어가고 있고요. 보일러실에 숨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명 잡아. 네, 잡았습니다. 나와. 화장실이네요, 여기요. 네, 이 팀장님, 이 아무래도 이 내국인보다 외국인을 좀 단속하는 게 좀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국제범죄수사대에 있으면서 외국인들 상대로 마약을 많이 잡았는데 실제로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연락도 하고 뭐 첩보때문에 얻을 수도 있는데 외국인들은 끼리끼리 뭉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첩조원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죄송하지만은 외국인 첩조자를 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유흥업소도 하지만 자기들만이 모이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만산이라든지 이런 데 비밀 장소가 있기 때문에 자기끼리만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첩보 얻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래도 마약수사관이나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협조자들을 구해가지고 그렇게 은밀하게 한다 하더라도 첩보를 얻어서 검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자들을 잘 수사해서 잡아